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과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몇 년 전에 부동산이 그야말로 폭등을 하던 시기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지금 대출 상환이 약간 버겁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주담대로도 좀 부족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대출금리가 3%가 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 후반, 5% 초반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2배가량 이자가 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은 워낙에 대출의 사이즈가 크잖아요. 받아야 되는, 빌려야 되는 금액도 크고 빌리는 기간도 워낙 장기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도 생각보다 꽤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빚하면 저도 화려한 과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았었고요. 또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 당연히 받았고요.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 한다고 또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제가 3억 이상의 빚을 갚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갚고 없긴 하지만 그때 저도 생각보다 이자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이 월급이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돈을 우선순위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출 상환을 먼저 해서 이 꼴보기 싫은 대출을 빨리빨리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 대출은 그냥 갚아야 될 만큼 따박따박 갚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저축이나 투자를 같이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출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대출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갚지 않아도 되지만,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방법이 없다면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대출 상환과 저축 그리고 투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요, 바로 비상금이에요. 아무리 대출 때문에 허리가 휘고 힘들어도요, 비상금 정도의 현금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왜냐면 갑자기 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모두 대출 상환하는 데에 다 돈을 쓰시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면 그러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결국 또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게라도 현금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비상금 정도의 액수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이 대출 갚으실 때도 덜 불안하실 거예요. 저는 최소한의 비상금을 한 달치 급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에는 이 정도 현금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금액만큼은 꼭 저축을 통해서 모아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금 정도의 현금은 이미 갖고 있고 대출을 추가 상환할 여력도 조금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출을 빨리빨리 갚아서 없애는 게 맞을까요? 라고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대출의 종류를 좀 보면서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가 가진 대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시는 거겠죠? 어떤 금융사에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 이자는, 금리는 몇 프로가 되고,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며칠에 나가는지, 그래서 남은 대출 잔액은 얼마인지까지 여러분이 한 번에 다 파악하기 쉽게 리스트로 정리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시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갚아야 할 대출은 뭘까요? 이자가 센 거? 아니면 대출 금액이 큰 거? 저는 여러분의 신용을 갉아먹는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신용이거든요. 신용이 좋으면 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때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용을 여러분이
가진 대출이 계속 갉아먹고 있어서 신용이 계속 나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돈이 필요할 때 새로운 대출을 받기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내 신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출부터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카드론, 캐피탈, 그리고 제2금융권 이런 곳에서 받은 대출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부터 빠르고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다 정리하시고 카드론이라던가 캐피탈이라던가 이런 거를 먼저 갚을 계획을 짜셨다면요. 이제 남은 건 제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잖아요. 이런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담보대출 같이 담보가 있는 대출이라면 여러분 너무 급하게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대출을 갚으실 수는 있어요. 가진 주택을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빼거나 이렇게 하면 갚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서 이 대출을 오랫동안 갚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대출을 은행이 우리에게 빌려줄 때는 몇 년간의 기간 동안 얼마씩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약속대로 갚아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너무 급하게 추가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고요. 또 도리어 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대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 빚이 있고 1억 빚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빚의 가치도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악착같이 지금 빠르게 갚아 나가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해진 만큼 따박따박 갚아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면서 차라리 그 추가 상환할 여력이 있는 자금을 여러분의 종잣돈으로 만드시고 이 종잣돈으로 소액이라도 투자를 병행하셔서 여러분의 노후를 대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차라리 병행하시는 게 훨씬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투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종잣돈에 시간이 더해지면서 수익률이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푼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빨리 대출을 갚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장 수익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계속 쌓아야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게 투자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소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대출을 더 빨리 갚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더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도 3억 가까이, 3억 이상의 대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때 이 대출을 갚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현금 1억 정도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게 내가 가진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대출이야 빨리 없어지겠지만 다시 1억 정도의 돈을 모으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이 시간 동안 아무 투자도 못하고 다시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캐피탈이라던가 카드론이라던가 이렇게 당장 상환이 시급한 대출이 없고 담보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녀서 아니면 신용이 좋아서 1금융권에서 받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대출만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차근차근 대출을 갚으시면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이 투자에서 시간을 깔아주시는 게 저는 훨씬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낸 건 절대 아니지만요. 2013년도에 그렇게 투자를 시작을 했고 제가 2023년도 무려 한 10년 정도 걸쳐서 이제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출을 갚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현금 1억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처음엔 당연히 손실을 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익이 나게 됐고 제가 2021년도 8월달 퇴사를 할 때는 수익이 꽤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퇴사를 하면서 그때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다 이제 한 번에 다 대출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출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대출 빨리빨리 없애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투자를 병행하면서 투자해서 수익이 난 걸로 또 조금 한번 크게 갚고 또 수익을 내다가 또 조금 한번 크게 갚고 이런 식으로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수익을 무슨 수로 내나요? 저는 수익을 낼 자신이 없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식 투자도 조금 길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보다가 미국 주식 쪽에서는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큰 돈을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고 대출 갚을 돈까지 다 투자하셔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대출을 갚아 나가시면서 이걸 병행하시자는 거고, 처음에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작게 어떤 미국의 뭐 S&P 500이라던가 이런 쪽에 지수 투자를 해보시면서 여기에서 투자 경험치를 점점 쌓아가시는 거고, 소액으로라도 얘네를 길게 투자하면 분명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0년 정도 S&P 500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100% 이상 난다는 과거의 통계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서 투자를 꼭 병행하시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일부 갚으시고, 이렇게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 대출을 갚지 마시고 무조건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출에만 올인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요,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좀 더 꼼꼼히 세우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집을 살 때는 집을 사겠다는 어떤 단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땡기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 모르셨겠죠. 근데 금리도 올랐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있어서 갑자기 이 대출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는 지금 내가 이 정도 벌고 있으니까 이 정도 기간 동안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플랜 A만 갖고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이 정도 벌고 있지만 소득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갚을 수 있는지, 이런 플랜 B나 플랜 C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대출을 받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지금 아니면 없을 것 같아서 다들 마음이 급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눈앞에서 내가 기다리던 버스가 가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아, 내가 조금만 일찍 나왔어도 저 버스 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 늦을 상황이라면 좀 더 마음이 다급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기다리면 다음 버스가 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약간 지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사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직진하듯이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대출인지, 내 인생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럴 때도 내가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고 큰 레버리지를 껴야 하는 게 내 집 마련이자 부동산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내 집을 산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또 레버리지를 갖게 되겠죠. 제가 지금 현재 대출이 없지만 앞으로도 절대 대출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대출도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똑똑하게 잘 활용했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그냥 짐이 될 수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이 야무진 재무 계획으로 똑똑한 재테크를 해 나가시기를 응원드릴게요. 벌써 5월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 달 마무리 하시면서 월말정산도 좀 해보시고요. 다음 달 예산도 꼭 세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6월에도 이마트 컬처클럽에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마트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